있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약간 안일하다는 약간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라는 걸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잘 안 믿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잘 이렇게 이게 이야기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이제 혹시라도 당뇨병 이렇게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 또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들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당뇨병의 최후. 예, 약간 좀 네,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거는 이제 영어로 다이비티스 멜리터스라고 불리는데 정의는 이제 인슐린의 분비량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고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고 이제 또한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그래서 당요라고 한 거죠. 예. 이제 요를 통해서 당이 배출된다라고 해서 당뇨란 거죠. 그러면 이제 당뇨병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 치료가 있고요. 이제 가벼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이 가벼운 당뇨병은 되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그 아산병원 내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믿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물요법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되게 좀 무서운 게 약물요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구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가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구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이 혈당을 갑자기 확 이렇게 낮춰버리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잘 병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혈당증 이제 증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정말 되게 잘 조절을 해야 하는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주사를 맞게 된다고 하는데 이 주사 같은 경우는 이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 인슐린 호르몬이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인슐린이란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당 대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단백질 대사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을 이제 합성 촉진하기도 합니다. 지방 대사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이렇게 이루기도 하고 이제 또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인슐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 또 주사를 또 잘 쓰셔야 하는데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인슐린 주사를 잘 못 쓰거나 또는 이러한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이러한 그 치료제들을 잘 이렇게 너무 과다 복용했을 때 저혈당 증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증세들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허기, 좀 그러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두통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신경 과민 증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점심시간 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신경 과민 증세가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이런 저혈당 그렇게 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식은땀, 네, 그리고 이제 심장의 두근거림, 어지럼증, 아, 되게 어지럽다 하면 이제 저혈당 증세라고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신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실신 같은 경우는 이게 저혈당 증상이 적어도 50에서 40 미리그램 퍼 데실리터 이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약간 졸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풍입니다. 뇌사 심장병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되게 무시무시한 게 바로 저혈당 증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합병증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당뇨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솔직히 당뇨병은 이제 저희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뇨병은 이게 치료라기보다는 이거를 당뇨병이 계속적으로 어 저희가 이제 갖고 다 보면서 이제 합병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합병증이 한 가지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합병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오히려 당뇨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 수치만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이런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여러분께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이 질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명, 즉 이 저희가 이제
네, 시야를 이제 잃어버리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20배가 더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안과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꼭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데 만약에 이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6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씩 검사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이미 진단을 받으셨던 분에 한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으러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 저하와 시력 상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눈이 좀 뿌옇다거나 좀 약간 이렇게 좀 아릿아릿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후에는 이게 파리가 약간 날아다니는 좀 그런 증상들도 팔에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좀 증상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좀 많이 좀 심해졌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관련돼서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소화불량, 구토, 구역 증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되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피가 걸쭉해진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이제 다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나마 이제 미세혈관부터 이제 되게 다 이렇게 파괴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있는 미세혈관, 모세혈관 중에서 가장 많이 이런 미세혈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신장에 있는 신장 안에 사구체이죠. 그 사구체들을 이제 천천히 파괴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신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신장 기능이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뭐 별도의 또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게 내 신장 기능이 낮아지더라도 이게 신장 기능이 뭐랄까 이거를 별도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 신증이 이제 걸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으로는 이제 되게 많이 좀 나빠진 경우는 거품요, 그리고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 퉁퉁 붓거나 특히 이제 사지가 이제 이렇게 붓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심장 투석까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을 서서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뇌와 심혈관들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당뇨병성 관련돼서 뇌와 심혈관 질환들이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마비라든지 어지럼증, 그리고 흉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을 이제 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와 이제 하지혈관, 이제 말초 혈관 질환 등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도 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행하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하지 통증이나 이제 저림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지로 이게 피가 잘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뭐 손이라든지 발 같은 게 끝부분을 보시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파랗게 막 이렇게 변하고 나중엔 이게 절단해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기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만 하더라도 저희 한국만 하더라도 그 이제 그 발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절단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2,000명 이제 이런 그 케이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당뇨병 걸릴 수 있으신 분들 참 되게 좀 말씀을 저희가 좀 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안일하게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통계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궤양과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괴사는 말 그대로 죽는단 말입니다. 세포가. 그리고 생식기 관련돼서는 당연히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포지션을 바꿨을 때 이제 저혈압 증상으로 갑자기 약간 머리가 이렇게 띵 한다거나 약간 어지럼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이러한 그 내 몸이 그 포지션이 갑자기 바뀌게 될 때 이런 저혈압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사지 같은 경우는 뭐 저림 현상, 뭐 감각 저하,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혈관만 이게 그 당뇨로 인해서 이게 그 데미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의 그 이제 신경 부분까지 다 이게
당뇨로 인해서 다 데미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당뇨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미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좀 최대한 좀 약간 딜레이를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